네, 3월 20일 수요일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막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진행할 때보다 낙폭이 좀 상당히 커진 상태로 오늘 장을 마쳤는데요. 자, 그 지수대를 보면요. 종합주가지수는 19.1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거의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1959.40으로 마쳤는데요. 1960선을 내준 채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주범인 듯합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 548선에서 유지가 되던 일부 순서에서의 그 높이가 좀 더 낮아졌습니다. 3.81포인트가 하락하면서 546.2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인 매도세가 그 주 요인이겠죠. 자, 보다 자세한 시황을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3월 20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의 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의 발목을 잡은 하루였는데요. 오전장에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장중 1960선이 붕괴됐습니다. 이후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 만회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기관 쪽에서 이 매수로 포지션을 틀었고 엔달러 환율이 하락 흐름을 보이자 수출주들이 반등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막판 들어서면서 코스피 지수 낙폭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오늘 1960선 지키지 못한 채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97%의 내림세 보이며 1959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개인 쪽에서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을 당해낼 수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3천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나타내며 지수 하락 강하게 부추긴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강보합권에서 장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전장에서 하락 반전됐는데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졌던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0.69% 막판 들어서면서 더욱더 밀린 모습입니다. 546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21억 원, 기관 막판 들어서면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5억 원의 순매수 우위 이어갔고요. 반면 외국인 쪽에서 오늘 30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지수는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이 강력한 상승 흐름 이어졌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4원 50전에 오름폭 보이며 1116원 1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조정폭 키우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1% 밀리며 146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 3인방 막판 들어서 역시나 밀린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약세 흐름,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약세입니다. 28,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한국전력 1%대의 밀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34,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신한제주가 3%에 가까운 낙폭 보이며 38,3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파라다이스 오늘 상승 흐름 좋았습니다. 2%대의 오름폭 보였는데요. 이 중국 관광객 증가 기대감 속에 전일 대비 500원 올라 21,5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CJ 오쇼핑과 동서가 강보합권, 서울반도체가 1%대의 낙폭 보이며 28,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CJ ENM이 2.43%의 내림세 보이며 34,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 오늘 2%대의 상승폭 보였습니다. 196,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과 시젠, SFA까지 약세로 장마친 모습이고요. 포스코 ICT 오늘 강보합권 지켜내며 7,86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입니다.
자동차주 주가 오늘 엔화 약세 흐름에 상승 흐름이 이어졌지만 막판 들어서면서 혼조 양상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약세 흐름, 현대모비스 강보합권에서 장마쳤고요. 기아차와 현대위아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다만 자동차 부품주인 SL과 화신은 상승권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화신이 3%대의 오름폭 보이며 12,2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은행주 주가가 오늘 외국인의 매도 공세 속에 동반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신한지주가 3%대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며 38,3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KB금융 역시 2%대의 낙폭 보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금융 역시 2%대의 하락폭 보이면서 12,0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업체인 중국의 선택이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태양광주 주가 역시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대장주인 OCI가 1%대의 조정폭 보이며 16만 8,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웅진에너지 3%대의 하락폭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오성 LST 가장 큰 폭의 내림세가 이어졌는데요. 9%대의 급락세 보이며 4,5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국제 펄프 가격 인상 소식에 따라 제지 관련주 주가가 연일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깨끗한 나라가 9%대의 급등세 보이며 5,740원에, 아시아제지 역시 1%대의 상승폭 보이며 18,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삼성펄프 역시 1%대의 상승세 보이며 47,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10조 원 안팎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쏟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 주가 급등세 보였습니다. 사람인 HR이 8%대의 급등세 보이며 14,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윌비스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에스코넥이 6%대의 강세 보이며 1,6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전일 한국거래소의 투자 유의 경고를 받으며 약세 흐름 보였던 우선주 주가 오늘 이상 급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이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장마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암전자우가 상한가, 서울식품우와 LS네트릭스우까지 상한가입니다. 대창호 역시 7%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오늘 11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RNA바이오가 자본 잠식 우려로 연일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큰 폭의 내림세가 이어졌는데요. 11%대의 급락세 보이며 1,33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감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죠. 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장이 좀 만만치 않은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을 크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이 약하게 전개되는 부분도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의 자본이 대외적으로 영향을 줬고요. 막판으로는 국내 방송사와 은행 전산망 마비 영향이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시켰고요.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좀 더 강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아시아 증시에서 필리핀 증시라든지 이런 증시가 아주 초강세였었는데 지난 후반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과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매도와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FTS의 그 지수 변경이라든지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영향이 커서 출회되는 물량이 컸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전체적으로 좀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점차적으로 약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와 함께 되면서 한국 주식이 좀 더 많이 약세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외적인 변수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같은 그런 휘발성이 좀 강한 악재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관련해서 그 영향에 대한 전망일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양적 완화 정책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제 일단 뭐 오늘 FOMC 회의 통해서 이제 뭐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주택 시장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일부 뭐 소비라든지 생산 지표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지만 뭐 미국 이번 FOMC에서 뭐 통화 정책, 뭐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정책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나 최근에 유로존 키프로스 구제금융 관련해서 잡음이 있어서 여차하면 유로존 재정위기 재발 우려도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오늘 이번 FOMC 회의에서 뭐 정책 회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뭐 당분간 좀 뭐 기존 스탠스를 가져가고 나서 주택 시장이 회복세가 완연해진 후에는 뭐 MBS의 자산 매수를 약간 조절하는 정도로 뭐 2분기 중후반에는 좀 변화가 있을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 관련해서 내일 오늘 같은 하락 조정의 지속일까요? 아니면은 며칠 전처럼 다시금 좀 급반등으로 낙폭을 메워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시장 자체는 크게 모멘텀이 현재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밸류에이션 뭐 매력 정도는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 성장률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행국이 되는 일본의 엔저로 인한 제조 메리트가 좀 약화되는 점, 뭐 그런 걸 고려하고 또 대외적인 키프로스 악재 부분과 함께 국내의 지정학적 약간 잡음 이런 거 고려한다면 오늘의 외국인 매도 강도보다 적을지라도 외국인 매수는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국내의 연기금이라든지 주요 공제 이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 부분에서 있겠지만 반등의 모멘텀 자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하락한 그 외부 요인 방송이라든지 은행 전산망 마비 요 영향으로 막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요 하락폭 수준 정도를 만회하는 정도에서 좀 지루한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그 큰 틀에서의 경기가 하반기에 현재 나아지는 관점을 계속 유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 매크로 경기 흐름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식은 그런 관점에서 저가 매수 차원은 유지하고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민감한 소재 산업재 이런 것보다는 필수 소비재라든지 IT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이 계속 실적 가시성이 크니까요. 이쪽 접근이 계속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최재식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낙폭이 좀 큰 편이었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의 특징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요. 또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들이 장중에도 절실히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5거래일 총끝 따지면 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장 초반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세로 급하락을 하더라도 강세로 돌아서지만 결국엔 장중에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는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에 좀 이렇게 강세로 돌아서다가 역시나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그런 모습들 보였는데 오늘 장은 좀 특이하게 막판에 굉장히 큰 폭의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산망과 관련된 부분들 방송사 전산망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매도세를 이렇게 우려감으로 인해서 매도세로 좀 출회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막판에 이제 그런 매도세가 그런 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좀 이게 잡을 수가 있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것은 이제 전체 이제 투자자 동향인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약 300억 원 정도의 순매도세, 그러니까 거래소 쪽에서 300억 원 정도밖에 순매도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50분 종가 기준까지 해서
시장에서 약 3,500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가 장 막판에 일단 매수를 보였고 개인이 매수폭을 좀 줄이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줘서 실상 그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물론 강하긴 하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의 매도 공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선물 쪽에서 계속적으로 물론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선물 매도 공세로 인해서 주가 전체를 좀 짓누르는 양상들이 나타난다는 거. 하지만 좀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옵션 동향입니다. 지금 옵션 같은 경우 콜 풋이 콜 같은 경우 장중 50분, 2시 50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계약이었습니다. 풋이 플러스였고요. 근데 이게 장 막판에 이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일장에서는 분명히 이 선물 공세라든지 현물 공세에 인해서 장 초반에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뭐 오늘 밤 뭐 미국 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전부 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을 겨냥하고 내일장은 좀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라는 것은 약간의 기초 반등을 내일 아침에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매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업종별로 이제 투자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개인들의 매수세, 오늘 기관의 매수세 상당히 좀 강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상당히 많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몰리고 있는 것은 이제 대형주 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형주들에 대한 매도세 자체는 일단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뒤이어서 이 업종별로 어느 쪽에 이제 많이 쏟았나라고 하고 보면 외국인들 역시나 지금 보게 되면 그래도 시총액이 크다거나 그런 업종들 중에서 최근에 아니면 돈이 많이 몰려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몰려 있는 쪽으로 당연히 하락장에서는 빼내기 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기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그 안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 오늘 장에서 장 초반에 그리고 좀 불안한 모습 보였지만 장 중반만 하더라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다라는 것이고 역시나 그 화학이나 온수장비 이 부분도 외국인들 투자 자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요 이 하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로 일관했고요. 기존에랑 좀 틀렸던 오늘 동향이라고 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방어 공세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특징적으로 지금 온수장비와 전기전자를 들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뭐 대표 업종이죠. 전차건단이라고 불리는 이 업종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매수 주체, 단기적 매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수 방어를 할 수 있는 연기금과 이 투신권의 매물대가 지금부터는 매수세가 들어온다 해서 추가적 내일 낙폭은 좀 적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업종에 대한 그 동향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오늘 장에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의료정밀업종도 상당히 약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스케어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헬스케어 테마주들이 최근에 들어서 좀 이렇게 약간 너무나 많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 다만 의료정밀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지수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 다수 종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에 좀 가장 많이 영향을 오늘 장에서 좀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 전기전자 업종 하락폭은 작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작용 많이 했고 그리고 음식료업 섹터를 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음식료 업종 역시나 뭐 강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지수를 누르는 경향이 있고요. 대표적인 거 의약품 업종도 역시나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업이라든지 온수창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증시 전체를 짓눌렀고 여전히 그래도 좀 시장이 불안한 건 맞는데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은 거는 아직까지 금융주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들보다는 업종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잠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기타 제조 업종이 약간 좀 들어가는 같이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대부분에 보게 되면 운송이라든지 뭐 비금속 그 뒤에 이어서 코스닥 IT 부품주들 상당히 하락폭 좀 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역시나 시장에서 아무래도 많이 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출해될 수 있는 그동안에 많이 당연히 자금이
자금이 들어갔던 부분들이겠죠.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추가적인 약세가 장중에 뭐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응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누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 총토로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장세가 기존의 강세였던 종목들 중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지지 자체를 누르고 있다는 점 특히 동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 특징 또 업종별 움직임을 상세하게 정리해 들어봤고요. 자, 오늘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낸 오늘장 특징주라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제약주 중에서도 이제 하나를 좀 이렇게 말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한미사이언스인데요. 한미사이언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한미약품의 이제 지주회사죠. 작년부터 물론 제약주들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그런 얘기들 나왔지만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R&D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고 올해서부터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 좀 달하기 시작했고요. 계속적인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 종목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 물론 장 우려감 때문에 역시나 매도 물량들이 좀 매수 주요 주체들이 좀 나온 경향은 있지만 전체 매수 대금 매수의 매수세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매도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수급 상태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게 뭐 가파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금 순매수인데 오늘 연기금이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것을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 가치상으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1,000만 선 오늘 뭐 10,000선 선 도달은 못했습니다만 10,000선 선 이하에서 매수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교육입니다. 정부의 그 교과서 채택이라는 그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비상교육이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좀 비상하고 있는 측면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기관들 대량 매수에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간 통틀어서 1,170억 원 정도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 뒤에 이어서 보게 되면 현재 같은 경우는 연기금, 투신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고유 계정이죠. 그리고 기타 범위까지 상당히 강해 들어오는 모습이라서 추가적 상승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과서 채택이라는 게 뭐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높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분에서 정고점 부분 내일 보면 돌파도 나올 수 있고 급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에이블 CN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CNC 올해 들어서 수익성이 확대가 좀 저조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무색한 만큼 최근에 들어서 수급 상태는 굉장히 강한 상태고요. 오늘 장에서도 5.07%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수치를 동향으로 보게 되면 지난 그 지하철 매장과 관련해서 폐쇄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 불안 심리가 오히려 매수 기회를 좀 제공했다라는 거를 수급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기관들의 순매수세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그 중에서도 역시나 수급 주체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물론 지하철 매장이 축소되는 거는 예전에 기정사실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그런 점들은 기업 가치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반대로 더 강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그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역시나 국내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이 더 크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85,000원 선은 도달 못하고 84,900원에서 공교롭게 끝났는데요. 그 부분 85,000원 선 부분에서 매수해서 단기적 수익 실현 전략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이블 CNC 비상교육, 한미사이언스 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장 특징주로 진단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함께 고민해보고 배워봐야죠. 텐스닥의 김선윤 대표,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의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먼저 성동용 대리는요, 이에 대해서 코스피, 코스닥, 관망 후에 매수 대기하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창조 경제 수혜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에이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자고 했고요. 자, 김선윤 대표는 외국인이 현재 매도 중이다, 관망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할 만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적주의 분할 매수를 말씀했고, 삼형 엠텍을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래저래 주식을 사기에는 상당한 좀 용기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보다 좋은 기회를 위해서 좀 인내하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두 분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보다 더 상세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성 대리님. 네, 일단 지금 뭐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모습은 하루 거리로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애매한 구간에 좀 위치를 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현금을 좀 유지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윗방향으로 나왔을 때 바로 따라 들어갈 수 있게 약간은 좀 유연적으로 좀 사고를 하면서 장을 대처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어떤 것을 좀 주목을 하면서 내가 이 장의 흐름을 좀 캐치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이제 미국 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달러가 이제 강세로 나가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키프로스 문제가 나오면서 유럽에 이제 문제가 하나 또 불거졌는데 전반적으로 달러를 제외하고 나서 모든 나라의 이제 통화들이 지금 약세로 좀 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뭐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됐을 경우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 통화보다는 이런 달러를 좀 갖고 있으려는 좀 경향이 이제 좀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코스피 디커플링 이런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3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좀 관망세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달러 인덱스를 좀 보면서 달러가 언제 한번 약세로 좀 턴을 하는지 이런 걸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차트를 보시는 게 이제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면은 코스닥도 약간의 이제 한두 차례 매물 소화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코스닥 지금 올라오는 거는 일시적인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새로운 좀 변화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최근 증시 자금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 코스피 주가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밑에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장이 오르면은 이제 펀드 자금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장이 이제 빠지면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오르든 내리든 이제 계속해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펀드 자금이 매도가 돼서 어디로 갔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 더 볼 것이 지금 MMF로 보이는 단기 자금 쪽으로 지금 자금이 좀 몰려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장도 지금 어디로 갈 데가 없다. 자금이 지금 뭐 펀드를 매도하고 나와도 지금 갈 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금 이런 유동성들이 증시로 한번 유입이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장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MMF 대기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런 거를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차트를 지금 보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주봉상 보면은 지금 주요 최근에 지지선으로 활약했던 것이 60주봉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60주봉이 지금 한 수준이 1945 정도 되는데 오늘 종가 1959네요. 한 1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이 60주봉을 다시 한번 지지가 되는지 요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 대리님의 주식을 살까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고요. 김선윤 대표께서는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 중이다. 관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무지막지하게 팔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한 1조 5천억 이상 갑자기 거의 2조 가까이 물량이 지금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주 사이에.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지수 자체를 완벽하게 지금 기관들이 조금 방어를 한다고 하지만서도 그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워낙에 지금 강하기 때문에 다시 지수 자체가 오늘 일단은 60포인트를 깬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오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50포인트, 1950포인트 정도에는 강한 좀 매수 시그널, 강한 매수 사인이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의 연기금이 779억이 좀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좀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러면 내일도 추가적으로 연기금을 좀 지수 방어를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장이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거의 뭐 1,000억 원 가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다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가져올 가망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키포인트는 역시나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은 주식을 조금 매수 자체를 자제하시는 좀 의견을 자제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뭐 키프로스 악재 이거 크게 일단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 자체가 좀 불안한 점이 좀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빅스 지수를 조금 이제 살펴보자면은 서서히 빅스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바닥권 11포인트에서 지금 14, 15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 시점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서서히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좀 심리적인 불안을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 바닥권에서 한 번 더 상승을 가져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은 빅스 지수가 다시 한번 조금 안정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12포인트, 13포인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당분간의 이 불안 심리 자체가 유로존 내부에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한 17, 18포인트까지도 상승해 주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수 자체도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 자체는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유로존 내에도 지금 전혀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런 물량 자체 쏟아 나오는 것은 차익 실현 물량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현금 확보 차원, 그리고 또 하나 한 번씩 꼭 나와주는 건데, 항상 이렇게 국내 증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래 이제 반등을 줘야 되지만서도 아직 확실하게 국내 정권 자체가 자리가 잡힌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감 역시 반영되어 있는 거고, 오늘 또 역시나 오후장에 뭐 북한의 공격설 있죠. 그 사이버 공격 테러설이 있긴 한데 아직 좀 지켜봐야겠다. 그런 심적인 불안감까지 좀 가중이 되면서 코스닥 지수까지 조금 끌어내리는 현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코스닥까지 외인들이 강하게 매도가 나가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좀 더 길게 보셔야 되냐. 과연 코스닥 지수가 40포인트를 깨고서 다시 한번 회귀할 수가 있겠냐. 저는 코스닥은 좀 더 한번 단기적인 하락이라 보고 있고,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업종들이 대부분이 다 코스닥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로 조금 편입을 하자 말씀 좀 드려보겠고, 단기적인 하락폭 크지 않다 해서 지수가 좀 더 빠진다면은 매수 포인트로 생각하시되, 지금은 외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관망하시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다시금 순매수로 전환할 때까지는 좀 시장의 상황이 좀 악화될 여지도 있으므로 그 점을 좀 충분히 양지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께서는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서 어떤 지금 시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성동경 대리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매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매수가 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기상으로는 약간 아직 시기상조다. 예, 개인적으로 좀 매수 시기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한번 매수 자리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선물 시장을 보면은 콜보다는 푸 쪽으로 좀 세력들이 많이 지금 포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익이 나서 이제 포지션 교체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월 초 정도 다시 한번 상승적으로 좀 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주 쪽으로 해가지고 IT는 좀 선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나 뭐 LG 디스플레이, 뭐 LG 전자 이런 쪽들이 좀 괜찮게 좀 기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좀 키워드로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역시나 좀 코스닥 쪽인데요. 키워드 쪽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창조경제. 결국에는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창조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떤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거기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가 됐다. 뭐 이런 개념하고는 또 다른 얘기고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시작을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긴 추세, 큰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 결국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국민 저 GDP가 다시 한번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대기업 중심에서 이런 중소기업 쪽으로 정책적이 좀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좀 뭐 흐름 종목성으로 본다면 뭐 비상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24
이런 것도 최근의 흐름 보면은 굉장한 좀 수급적인 면에서도 주가 흐름에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박근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좀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단기적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좀 장기적으로 좀 종목,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놓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장이 약할 때는 한 가지 팁으로 좀 기본적인 거를 좀 지켜나가자. 20일 위에 주가가 형성돼 있고 수급이 좀 탄탄하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님의 종목 선정법 듣겠습니다. 답은 뭐 실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년에 4번 또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다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서서히 또 다시 한번 예측치가 발표가 될 시점인데 지금 시점에서 장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불안한 시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도 조금 막연하고 막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과 수급이 좀 많이 겸비된 종목으로 편입을 하신다면은 좀 더 이제 안정하고 불안하지 않게 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먼저 이제 조정 시 좀 매수 관점 대응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떤 종목 좀 어떤 업종 쪽으로 조금 매수가 필요한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자, 유틸리티 쪽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음식료 업종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 등이 그래도 1분기에는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양호한 실적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IT 업종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IT는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고 IT 기술 산업은 0차 산업입니다. 기본으로 깔려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IT는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뭐 통신 서비스 쪽이나 반도체, 음식료, 유틸리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IT 관련 쪽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좀 심화되고 아직 오르지 않은 특히 반도체 부품주 같은 경우가 요즘 최근에 특히 이제 이슈가 좀 많이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중심 종목들은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또 관련 종목들로 해서 좀 편입을 하시는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 다음에 또 통신 서비스 역시나 1분기 실적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 또 음식료 업종들도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환율 영향과 더불어서 조금 괜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또 최근에 중국 관련 음식료 수혜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로 해서 뭐 빙그레나 뭐 오리온이 되겠죠. 빙그레 같은 종목이야말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발 좀 물러나서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싸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따라가셔야지 지금 당장 급하게 좀 매수하시는 것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 서서히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말부터는 서서히 예상치가 나오면서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내가 가장 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는 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날이 내일부터 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한번 나올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때를 매수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종목 실적 괜찮은 종목 이미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 관련주들로 해서 편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등등 또 중국에서도 굵직한 회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와 관련된 뉴스가 우리 증시에 그나마 좀 가뭄 속의 담비 같은 호재로 작용해 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전망하시는지 들려주십시오. 자, 3월 달에 금통위에서는 이제 금리를 이제 고정을 시켰고요. 4월 달에 저는 한번 인하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인하를 할 가망성에 저는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미 3월 달엔 왜 그걸 금리를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시켰냐면은 당연히 아직 뭐 이제서야 이제 뭐 최문기 장관이 뽑혔을 정도로 정책적인 이제 인사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3월 달 안으로 마무리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부터나 4월 달부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발빠른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4월 달에는 조금 그래도 금리 인하 쪽으로 자 일본에서 저기 완화 정책을 썼던 그 새로운 이제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그 내정자를 뽑아가지고 자리에 앉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일본도 양적 완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자 미국 쪽에서도 일단 올해까지 조금 유지한다고 하는 모습 그러면은 국내에서도 한번 포인트를 국내에서도 한번 답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쪽으로 4월 아무리 늦어도 5월달 안으로는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주식을 조금 빠르게 조금 실적주 중심으로 한 종목을 조금 매수하신다면은 4월경이나 5월쯤에는 괜찮은 좀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뭘 살지 먼저 성동경 대리님이 준비한 종목부터 듣습니다. 네, 지금 오늘 좀 추천해드릴 종목은 에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이텍은 기본적으로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교통카드 솔루션, 그다음 디스플레이, SI 이제 사업인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뭐 경제 민주화 수혜 대상이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2013년도에 이제 그 중소기업자가 이제 경쟁 제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대기업의 이제 보다 이제 중소기업이 약간은 좀 더 그 어드밴티지를 좀 주자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대기업이 진출을 좀 못하게 좀 막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학생복 같은 거는 이제 제외가 되고 신규로 들어왔던 제품이 이제 개인용 컴퓨터 제품이다. 이것이 이제 에이텍이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 컴퓨터 모니터가 해당이 되겠고요. 따라서 지금 보면은 지금 한 495개 공공기관 정도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3년도에 50%, 그다음에 14년도 75%, 2015년도는 100%까지 해가지고 대기업 공급이 이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중소기업 쪽으로 이런 공급 물량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은 또 특징이 약간 뭐 경기가 좀 안 좋더라도 꾸준하게 좀 매출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안정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에이텍이 지금 박근혜 정부, 신정부 들어가지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사업 분야 쪽에서 이제 SI,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있는데, 이쪽도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서 지금 대기업 위주 소프트 시장 질서에서 지금 중소기업 쪽으로 약간은 좀, 이점을 주는 그런 쪽으로 좀 선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에이텍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가 신정부 정책 분야랑 약간 좀 맞물려 들어간다. 그래서 수혜가 예상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실적만으로도 놓고 봐도 현재 주가는 좀 많이 좀 싼 편이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지금 예상 실적이 매출액은 1,5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95억 원, 순이익이 이제 93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5% 정도, 영업이익은 46% 정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순현금에 따른 우수한 재무구조도 그렇고요. 해서 현재 주가는 지금 실적도 양호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현재 주가도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현재 주가는 지금 4,955원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10% 정도 해가지고 5,5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막판 끝날 무렵에 밀려가지고 지금 21선을 좀 이탈을 했는데, 매수를 할 때는 이 21선 위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추천 종목 에이텍에 대해서 성 대리님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성윤 대표의 관심 종목은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사명 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많이 네. 조금 생소하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삼성중공업 중에서 분사된 소재 기업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제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는 실적, 그리고 두 번째가 수급 기본으로 깔리고, 그다음에 그 실적에 대비해서 또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작년 실적에 대비해서도 아직 제값을 못 받고 있고, 또 올해 예상 실적에 대해서도 여전히 너무나도 싸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엠텍 플랜트 산업용 이제 구조재를 만드는 이제 업종, 회사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최근에 주목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법인 쪽에 작년까지부터 해당했던, 그러니까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좀 적자가 좀 많이 심했는데 4분기부터 해서 서서히 약간 턴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흑자 기대가 좀 된다는 거. 중국 쪽을 빼고서라도 일단 국내 산업이 굉장히 좀 양호하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하게 최근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을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과연 좀 플랜트 산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중공업 영향으로 인해서 크게 재미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삼성중공업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삼성중공업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자, 2011년 주봉입니다. 2011년부터 해서 주가가 바닥권을 찍고 가고 있고, 고가 대비 라인을 좀 연결해 보자면은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탈피해 가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라인 자체를 지금 정확하게 도달한 상태라고 판단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가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서서히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단기적인 쌍바닥 가격을 그려주고 있지만, 혹시나 여기까지 어느 정도 31,000원까지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좀 상승 쪽에 무게 베팅을 두고 있고 오늘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기관들 특히 연기금 쪽에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렇듯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그러면은 삼형 엠텍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삼형 엠텍이 지금 꾸준하게 주가가 크게 지금 상승을 주고 있는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 상황을 조금 저는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기관들의 수급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한 달치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한 달 동안 기관들이 매수한 물량이 자, 66만 주가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보험권에서 40만 주가 들어왔고요. 투신권이 16만 주, 연기금이 21만 주 이상의 매수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꾸준하게 다시 최근 들어서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져 오고 있고 개인들과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이번 한 달 동안 뭐 6만 3천 주 매수했다고 하지만서도 외국인들이 주인은 이 종목이 아니고 개인만 팔고 나가고 기관들만 특히 연기금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포착이 되실 거고 투신권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00억이 지금 안 되는 종목 지금 826억이거든요. 전혀 지금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혹시나 떨어질 가능성 저는 최근에 요 행보했던 구간 자체 지금 뚫고서 한번 안착을 해서 무난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로 좀 매수를 해주시고요. 한 7,000원 정도까지 보신다면은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삼형 엠텍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삼형 엠텍.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어둡고 좀 약간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조금 힘든 상황으로 다시금 내닫고 있습니다. 2000선이라든가 550선 회복을 하면서 좀 햇살만이 비치는다더니 이게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라든가 이래저래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조심조심히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종목들에 대해서. 자,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요. AS 두 분께 오늘은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은 STS 반도체였습니다. 추천 이유 두 가지는 첫 번째 이제 반도체 낸드 가격 이제 상승인데요. 여전히 이번 주에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추천 이유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은 이제 밀린 모습인데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그런 매수 근거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1차 목표가 6,800원까지 일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현 대표께서는요. 예, 제가 디지텍 시스템 말씀을 좀 드렸는데 2주 동안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잘 났다가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주가가 아주 와장창 깨져버렸네요.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실적에 이제 2012년 실적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었는데 2012년 4분기 실적 자체가 좋지는 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제가 손절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절가를 10,000원이 깨면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판단이 돼서 손절가 10,000원 잡아드렸고 손절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종목 일단은 10,000원까지 보고 접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으로 한번 다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AS까지 해봤습니다. 김선윤, 송동경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이 오늘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며칠 전에도 큰 폭의 조정 후에 상당 부분의 반등으로 그 하락분을 메꿨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내일도 혹시나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가 상존해 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염두에 두시고 보다 더 큰 하락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채 보수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